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M 박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초롱입니다. 올해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동시에 터진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역대 최악의 해라고 합니다. 총 1조 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수입 축산물의 비중 확대, 밖으로는 수출 중단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죠. 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을 꿈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축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축산 농가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 경남 거창 덕유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 농장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돼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7년 전부터 복지 농장을 시작했다는 51살의 김문조 씨. 최소한의 스트레스,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야만이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4,5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면적의 절반 정도인 2,500마리를 키우다 보니 축사는 여유롭고 흥겨운 음악에 돼지들은 휴식을 취한다. 하루는 팝이 나가고 그 다음 날은 재즈가, 그 다음 날은 뉴에이지가 틀어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좀 처지는 날은 트로트 같은 걸 틀어줍니다. 일반 농장에서는 좁은 스톨에 갇혀 지내는 임신한 돼지들. 하지만 이곳에선 유기농 왕겨가 깔린 별도의 임신사에서 새끼 낳을 준비를 한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놀라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온다.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막 장난도 치고 비비고 그래요. 임신한 돼지들에게 중요한 게 체중 조절이다 보니 먹는 것도 철저히 관리된다. 비만이 돼서는 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료가 급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신하고 초기와 중기, 말기에 또 사료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늑한 분만사도 따로 마련돼 있다. 어미 돼지를 위해선 에어컨이,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난방시설이 구비된 방에서 키우고 있다. 어미와 새끼 돼지를 갈라놓는 분만틀도 생후 20일부터는 없앴다.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 어미 돼지 한 마리가 낳는 새끼 돼지는 연간 30여 마리, 생존율도 크게 높아졌다. 태어나서 출하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인데 보통 한 85% 정도 되는데 저희 농장은 95% 이상을 상회를 합니다. 그거는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성장 단계에 따라 돼지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도 이것만의 특징. 음악에 맞춰 뛰어다니는 아기 돼지들. 사육 편의를 위해 꼬리나 송곳니를 자르는 대신 아기 돼지들이 행복하도록 장난감을 걸어놨다. 운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적다 보니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건강하고 지난 7년간 구제역 등 가축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년 구제역이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지만 저희 농장에서 메뉴도 유지시키지만은 아마 스스로, 돼지 스스로 건강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면역력을 습득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안도하기도 합니다. 환경뿐 아니라 사육 방식에는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어미 돼지마다 뒤에 고유의 전자 태그가 있어 개별 관리가 가능하고 높은 등급이 나오는 적정 무게의 돼지를 선별하기 위해 115kg을 초과할 경우에만 한쪽 방향으로 문이 열리도록 했다. 분뇨 처리 시설을 통해 악취를 없애고 미생물을 대항해 천연 사료를 만드는 시설까지 문조 씨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처음으로 지역 농협과 함께 동물 복지로 지정된 차량과 도축장을 거쳐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출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며 한돈 농가들에서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농장은 전국에 10여 개 정도. 품질에 비해 시장에선 제값을 받지 못하고 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물복지 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 소득 갱감분에 대해서 직불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연간 4천여 마리를 출하해 매출이 20억에 이른다는 문조 씨 역시 다른 농장에 비해 수익은 적지만 복지 농장에 후회는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돈만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었는데 동물복지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비록 수익은 조금 덜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돼지들 보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복지를 넘어 윤리 축산을 표방한다는 또 다른 농장. 56살 김태현 씨가 농장 주변에서 자란 풀을 나눠주려 하자 닭들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든다. A4 용지보다 작은 철제 우리에서 자라는 일반 농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자연 그대로 키우고 있다. 흙을 헤쳐 만든 구덩이 속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횃대라 불리는 긴 봉을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닭은 높은 데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횃대에서 잠을 자게 되고요. 그리고 닭은 흙목욕을 해야 진드기나 이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털어내요. 달걀을 낳는 분만실에도 닭에 대한 남다른 배려가 숨겨져 있다. 경사지거나 달걀을 이동하는 컨베어를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꺼낼 때 항상 달걀을 한두 개를 이 안에 놔둬서 다른 닭이 낳아놓은 달걀을 보고 품고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알을 낳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려고 4년 전 양계에 뛰어들었다는 태연 씨. 딱 10년간 농사꾼 하려고 농사꾼 하고 있고요. 이제 4년 4개월 막 접어들었어요. 이제 5년 8개월 남았네요. 닭이 그 본래 갖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사육.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닭이 주인인 그런 달걀. 그래서 가장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10만 마리도 넘게 키울 수 있는 면적에서 그가 키우고 있는 닭은 2,100마리. 닭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의 축사 관리는 철두철미하다. 소리에 민감하게 하는 힐을 신은 분도 입장이 안 되고요. 롱치마, 이렇게 넓은 치마를 입은 분도 입장이 안 돼서 붉은색 계열은 닭이 흥분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인공 수정 대신 수탉과 암탉을 적정 비율로 넣어 자연 교미를 하고 햇병아리들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근력 강화 훈련을 받는 것도 이곳만의 특색이다. 병아리들이 알에서 태어나서 첫날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자기들끼리 스킨십에 의해서 자랄 수 있는 애들이고 이 운동장을 넓혀주면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숨어있는 그런 곳이에요. 건강한 닭을 키우기 위해 유산균이 가득한 흙과 야생초를 먹이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항생제 대신 특별식이 제공된다. 풀 중에 가장 딱딱한 대나무 잎을 줌으로 해서 장을 튼튼하고 저희들이 항생제 먹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닭으로 면역 체계를 굳혀가는 겁니다. 유전자 변형 사료, 항생제, 스트레스 등 16가지가 없이 닭을 키운다는 그의 농장. 시중에 나온 일반 달걀과 비교해봤다. 외관상으로는 색깔이 다양하고 탄력도도 뛰어나다. 좋은 달걀은 3층 구조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신선한 달걀이고 농도가 있는 달걀이고요. 풀을 먹은 닭은 노른자색이 좀 더 연해요. 왜 그러냐면 노른자색을 내는 것은 키산토필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옥수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정성 들여 키운 건강한 먹거리인 만큼 그의 달걀은 시중 달걀보다 두세 배 비싼 편. 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1,300여 명 회원들에게 판매하며 연매출은 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젊은 친구들이 좋은 농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떤 게 돼요? 경제적으로 못 먹고 살면 안 해요, 젊은 친구들. 지난 4년간 딸 결혼식을 위해 하루만 떼고 일했다는 태연 씨. 축산업이 블루오션이 되기 위해 그가 신경 쓰고 있는 건 후학 양성이다. 닭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걸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바람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축산업이 기회의 땅이라는 농장을 찾아 강원도 원주로 향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가득 찬 이곳. 돼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는 돼지 문화원이다. 이곳의 마스코트인 돼지 경주 선수들. 3, 2, 1, 출발!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드디어 출발! 생각보다 빠르게 달리는 돼지들.
자, 찌르기 구간을 향해서 우리 선수들 준비차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보는 이들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하나 둘씩 골인 지점에 도착한 돼지들을 기다리는 건 특별 간식. 일단은 좀 돼지라면 냄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사람들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 어색함 같은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같이 다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돼지를 키우는 데 이어 가공, 유통, 서비스업까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건 돼지 아빠 57살 장성훈 씨의 남다른 철학 때문이다. 규모의 경쟁이 아닌 가치의 경쟁을 해야 되고, 가치의 경쟁은 6차 산업이고, 먹고 자고 놀고 사진 찍고 쇼핑하고 5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는 6차 산업이 될 수가 없다. 돼지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박물관, 각종 캐릭터 상품, 소시지 체험 등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돼지 아버지, 그 돼지의 인생을 걸은 사람, 그리고 그런 장소 가면 특별한 즐길거리. 보는 즐거움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농장에서 갓 잡은 신선한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식당과 직거래장은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정말 부드럽고 톡톡 뜨는 게 진짜 좋아. 돼지 문화원을 설립해 운영한 지 5년째. 연간 5만 명 가까이 찾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 연매출 250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한다. 6년 전 전국을 휩쓸던 구제역 파동에 그가 키우는 2만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위기도 있었다. 1차 산업에서 나오는 그 자금을 가지고 6차 산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긴 안목을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 중간쯤 정도 건축이 진행됐을 때 돼지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돈이 다 없어진 거지.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웠고. 살처분된 돼지들을 위로하기 위해 문화원 뒤편에 돌탑까지 세웠다는 성훈 씨. 위기를 기회 삼아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무엇보다 1차 산업인 양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판매할 특화된 상품이 없는 6차 산업은 껍데기다. 그 차별화의 전략은 이제 종자돼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부심과 기술력, 그리고 그 품질이 균일한 돼지를 또 직접 생산하는 그런 차별화가 있죠. 종자부터 식탁은 물론 서비스까지.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사육에서 출발한다는 이들. 단기간 수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투자와 품질 향상에 힘쓰는 이들이 있기에 축산업이 기회의 땅으로 주목.